LA 카운티 지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캘리포니아주 전체 확진자 수는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LA시와 카운티 정부의 임대료 유예 프로그램이 지난달 끝난 뒤 한인업주들의 고민은 더 커졌습니다. 영업 중단 조치까지 시행되면서 임대료 납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가을 학기부터는 대면 수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육부와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 단속국이 유학생 비자 제한 조치를 결국 철회했습니다. 200여 곳의 미국 대학들은 이민 단속국을 상대로 반대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폭염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엔텔로 밸리 지역과 산간 지역에는 산불 위험성이 한층 더 고조됐습니다. 네, 오늘도 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무려 4,24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주민들이 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지적입니다. 먼저 김민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LA 카운티 지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 무려 4,244명을 기록했습니다. 또다시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원 입원 코로나 환자 수도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현재까지 병원 입원 환자 수는 모두 2,100여 명. 환자 수용 인원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발바라 페러 보건국장은 모두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코로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 재개도 확산세가 줄어들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하루 추가 확진자 수는 865명으로 어제에 비해 325명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이어졌던 확진자가 1,000명 이상에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 규모의 확진자는 7천여 명에서 급증세는 진정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제약사 모더나가 대상자 전원에게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시험 보고서를 주도한 리사 잭슨 박사는 입원이나 사망을 초래할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리사 박사는 계속해서 백신을 2차례 투여한 사람은 코로나에서 완치된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중화 항체를 형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빠르면 여름이 끝날 무렵에 백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상가 임대료를 석 달 동안 유예해주는 LA시와 카운티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지난달 종료됐습니다. 한인업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더구나 또다시 영업 중단 조치까지 발령되면서 임대료 지급이 막막해졌습니다. 전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수년간 주점을 운영해온 김모 씨. 지난달 말 재오픈을 준비하다가 다시 영업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결국 문을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행정명령으로 일체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다른 지가 벌써 한 6개월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비즈니스를 다 혼자는 사람까지 다 가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몇 개월 닫을 건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하지만 LA시에서 정한 상업영업소의 임대료 유예 기간 3개월은 지난달까지로 종료됐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건물주가 추가 유예 기간을 줬지만 밀린 임대료 부담에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렌트비를 지금 조금 깎아준다고 하고 10%씩 깎아준다고 하고 렌트비를 유예시켜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렌트비를 7개월 유예해서 3개월을 갚아하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반쪽 영업 상태인 한인 식당들도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매출이 급감했는데도 대부분 한인업소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악화된 상태로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직원들은 당연히 일하니까 페이를 주는 건 당연한데 렌트비 부담이 저희들한테 큰 부담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속에서 또다시 강력한 봉쇄령이 내려지면
업소들의 줄폐업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LA시의 잔니 시의원이 추진해왔던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 15명 이하의 업소들에게 이자 없이 최고 3만 5천 달러까지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는 LA 시내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린 기자입니다.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제공되는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직원이 15명 이하, 총 매출이 100만 달러 이하인 업소들이 대상입니다. 업주들은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2개월간 가게를 운영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SBA 재난기금융자를 신청했다는 기록도 있어야 합니다. 업소당 최대 3만 5천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 기간은 업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대출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전리 시의원의 주도로 LA시 12지구 지역 내 업소들에게 먼저 제공됐습니다. 업주들의 반응이 좋자 총 15개 지역구 중 하나에서 4개 지역구로 확대하게 된 겁니다. 12지구에서는 30여 개 업소가 총 40만 달러에 달하는 대출금을 지원받아 영업을 이어나갔습니다. 87% of businesses in the county of LA have less than nine employees. They are truly the backbone of our economy, and that's why it's so important that we do whatever we can to keep their doors open. 샌퍼낸도 밸리와 포터렌치 등 밸리 지역에 속하는 LA시 12지구와 3지구, 그리고 LA 다운타운 일부와 샌페드로 지역을 관할하는 9지구와 15지구에 위치해 있는 업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출 프로그램은 예산이 확보되면 한인타운 등 다른 지역구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코로나 재확산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은 오는 25일 종료되는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방침입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600달러 연방 실업수당의 연장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학자들까지 실업수당 연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곳곳에서 다시 봉쇄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까지 중단되면 급격한 경기 하락이 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대다수의 주에서는 연방 실업수당 지급이 오는 25일로 종료됩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연장 여부를 두고 민주공화 양당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가 회복되고 실업률이 낮아질 때까지 실업수당을 연장하는 법안을 이미 하원에서 처리했습니다. 공화당은 실업수당 대신 일터복귀 장려금을 주는 방안을 연방상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연장 여부는 오는 20일 이후 추가 경기부양 예산안 논의가 시작되면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의 교육위원회는 LA 통합교육구와는 달리 가을 학기부터는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교육구와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가을 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대면 수업을 하는 안건을 표결에 붙여 4대1로 통과시켰습니다.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의무화하지 않는 가이드라인도 발표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코로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낮아 대면 수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사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I know that sending our kids back in without any precautions and just pretending that that's okay, that's not going to work. People will go to the hospital. People will die. 한인 학부모들은 이번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 사회 거리두기나 뭐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참 걱정이 되고 아이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지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청원서에 4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내에 27개의 교육구가 있습니다. 각 교육구는 의무적으로 이번 결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내 산타애나 교육구는 이번 가을 학기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유학생들의 학생 비자 효력을 중단시키기로 한 연방이민단속국. 결국 오늘 이번 조치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자 업무도 조만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미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은 미국 정부가 온라인 강의만 듣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는 내용의 새 이민 규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지법은 미국 정부가 하버드대 MIT 측과 이런 내용을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이 지난 6일 온라인 수강만 하는 유학생 비자 취소를 골자로 하는 규정 개정 방침을 밝히자 하버드와 MIT는 대면 수업을 강요하려는 부당한 압력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200개 이상의 미국 대학들이 하버드와 MIT에 동조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면서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규정을 철회한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중단됐던 미 제외 공간의 비자 업무도 곧 재개될 걸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각국의 제외 공간 인력을 안전하게 복귀시키는 국무부의 계획에 맞춰 일상적인 비자 서비스 재개가 이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언제 어디에서 비자 업무가 재개될지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비자 서비스가 재개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에 따라 중국과 이란 등을 비롯해 유럽 26개국을 직전 2주 동안 여행한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앞서 연방이민단속국은 200여 곳의 대학들이 참가하는 소송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던 한국 유학생이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지난 8일 미국 시카고 드폴 대학에 다니는 한국인 유학생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드폴대의 수업 과정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드폴대 등이 온라인 수강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제한을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공개된 피해 사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비자 제한 중지 소송에 참여한 미국 대학은 모두 20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18개 주 정부도 소송 전에 가세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 학구는 학교를 세균 배양 접시로 만들 수 없다며 전면 온라인 수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ll need to be protected. There's a public health imperative to keep schools from becoming a petri dish.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음모론으로 맞섰습니다. I think there's a lot of politics going along. I think they'll do better if they can keep the schools closed in the election. 문제는 코로나 감염이 심각한 지역에서 섣불리 학교 정상화를 했다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면밀한 대책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습니다. 성급한 경제활동 재개를 비판해왔던 파우치 국립전염병 연구소장이 사실상 퇴출당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는 좋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남가주 지역의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성도 한층 고조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엔텔롭 밸리 지역인 14번 고속도로 일대는 특히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산간지대에는 낮 최고 기온이 연일 10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은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데스밸리 부근에 위치한 리치크레스트 지역의 지진이 또 다른 대형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지진협회는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리치크레스트의 잦은 지진이 샌안드레아스 지진대를 자극해 비근이 발생할 가능성이 2.3%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질학자들은 흥미있는 연구 결과지만 확실하게 증명된 사실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에 이어 미국의 수도 흑사병이 발견됐습니다. 콜로라도주의 한 야생 다람쥐에서 흑사병 양성 반응이 나와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 이사민 기자입니다. 중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흑사병 비상이 걸렸습니다. 콜로라도주 제퍼슨 카운티 보건국은 야생 다람쥐 한 마리가 흑사병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흑사병에 걸린 다람쥐는 덴버 서쪽에 위치한 모리슨 카운티에서 발견됐습니다.
야생 설치류가 흑사병에 걸리는 사례가 발생하자 보건당국은 경고령을 발동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람과 가축에게 전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과 설치류의 접촉을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려동물도 흑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 밖에 방치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흑사병은 감염된 야생 설치류의 혈액과 체액에 접촉했을 경우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흑사병에 걸리면 발열과 근육통 그리고 오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흑사병 치사율은 50에서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백선엽 장군에 대한 평가. 한국 전쟁의 영웅이다. 친일파다. 이렇게 극명하게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백선엽 장군을 칭송하고 추모했습니다. 이에 한국 광복회는 에이브람스 장군의 미국 송환을 요구하는 항의선을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했습니다. 김학희 기자입니다.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고 백선엽 장군을 영웅이자 국가의 보물이라며 애도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으로 구성된 광복회는 오늘 오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일본 사이토 총독의 이완용에 대해서 국가의 일대 손실이라고 했던 그 칭송이 데자뷰됩니다. 친일 청산이라는 한국 사회의 첨예한 쟁점에 미국이 함부로 끼어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둔군 사령관으로서는 이건 내정 간섭이다. 주권 침해다. 미국 대통령에게 에이브람스의 그러니까 소환을 요구하는 사안을 엇갈린 평가에다 장지 논란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오늘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내일 대전현충원 앞에서 안장 반대 시민대회를 열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반면 통합당 등 보수 진영에선 서울현충원 안장이 아니면 홀대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정부는 유족과 협의한 대로 고 백선엽 장군을 내일 오전 대전현충원에 안장할 거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네,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선언했습니다. 모두 160조 원을 투입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정윤 기자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문재인 대통령이 선포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설계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의 10대 대표 사업도 발표했는데 각각의 간판 사업은 디지털 뉴딜이 데이터댐, 스마트 의료 인프라 등이고 그린 뉴딜이 그린 리모델링, 친환경 모빌리티 등입니다. 고용 안전망 확충을 위해선 고용보험 등의 단계적 확대, 오는 2022년까지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아플 때 일을 쉬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 등이 추진됩니다. 뉴딜을 위한 전례 없는 투자라면서 관련 투자 계획도 밝혔는데 오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모두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집권 초부터 내세워온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란 현 정부 경제정책의 세 축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판 뉴딜이란 새 간판을 내건 모습입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네, 한국 정부는 양극화가 심화될 수도 있다는 진단에 따라 사회 안전망 투자도 함께 늘리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창근 기자입니다. 정부는 디지털과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초래될 고용시장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플랫폼 노동 등 일자리 형태가 다양화하고 일자리의 수요 공급 불일치도 심화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실업과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친환경 분야의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대상을 크게 늘리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26조 6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시장의 신규 진입과 전환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정책처럼 경제와 복지, 사회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 단기적인 일자리 목표수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비숙련자도 그 데이터를 콜렉션하는 그런 부분에서 고용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고용은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거죠. 재정만 114조 원 이상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이 경제의 체질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면 나랏빚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재정이 악화되면 결국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세금을 올리거나 국채를 발행하거나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정부 임기가 끝난 뒤 한참 뒤인 2025년까지의 장기 투자 프로젝트란 점에서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상당합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이번 여름이 끝날 무렵 빠르면 대략 6주 후쯤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대량 생산까지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지난 3월부터 진행해왔던 임상시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임상시험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기대감이 현실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는 9월쯤에는 코로나 백신이 대량으로 생산된다는 것, 개인은 물론 한 국가 그리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획기적인 새로운 역사가 기록될 것입니다.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